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알아야 향후에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현대증권의 오은수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9월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과 일본까지 많은 나라들이 양적 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증시가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위험자산 선호는 좀 강해졌나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지난 여름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유럽 재정위기가 재차 불거지면서 아무래도 그 주가의 흐름도 별로 좋지가 않았고요. 결국 그 시중 유동성은 안전자산 쪽으로만 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요. 네. 9월 들어서 상황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일부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 흐름들이 나왔고요. 실제로 3차 양적 완화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자금이 위험자산 쪽으로 좀 더 쏠림 현상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의 3차 양적 완화 이전에도 유럽중앙은행이 국채 무제한 매입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면서 일단 각국 그 중앙은행들의 어떤 글로벌 공조가 좀 더 확실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었고요. 일본 중앙은행도 10조엔 규모의 어떤 국채 매입 기금을 확대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상승폭은 높지는 않았지만 주식이라든지 일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전반적으로 좀 확산되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위험자산 선호는 확산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자금이 들어왔습니까? 예, 일단 글로벌 펀드 자금 동향을 이번 주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좀 혼조세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난주에 이제 3차 양적 완화가 발표가 되면서 글로벌 이머징 펀드, 신흥국 펀드군으로 30억 달러가 넘는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순자산으로 따지면 거의 1% 가까운 금액이 일주일 만에 들어오는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한 6억 달러 정도가 다시 빠져나가는 이런 흐름이었고요. 선진국 증시에서도 보면은 미국 증시, 그러니까 미국 펀드에서도 자금이 소폭 유출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번 주에 어떤 자금 동향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약간 혼조세에서 좀 마감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관련된 펀드는 어떻습니까? 예, 한국 관련 펀드군으로도 지난주 3차 양적 완화가 발표됐을 때는 한 54억 달러,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왔죠. 그래서 일부 그 양적 완화에 대한 대기 물량이 한꺼번에 유입이 되면서 큰 폭의 자금 유입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는 7,500만 달러, 그러니까 유출 규모는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소폭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아무래도 그 지난주에 많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경제 지표라든지 다른 이벤트를 확인하고 들어가려는 이런 좀 수요가 강해지면서 일단 좀 관망 흐름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는 글로벌 펀드들 특히 우리나라 관련된 펀드에서도 좀 투자자들이 관망의 흐름을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증시의 또 외국인의 흐름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들어서 물론 외국인은 전반적으로 보자면 3조 원 넘게 순매수에 나섰지만 이번 주 들어서는 상당히 관망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우리 증시 여전히 매력적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통상 이제 매력적이냐 아니냐를 놓고 판단할 때 이제 밸류에이션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코스피의 그 밸류에이션이 지금 한 그 9.4배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9.4배 정도라고 하면은 이것만 놓고 봐서 과연 매력적인가? 라는 부분에 좀 의문점이 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수 기조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과거 1차 양적 완화와 2차 양적 완화 시기에 어떤 외국인들의 패턴을 보면은요. 일단 1차 양적 완화 시기 때 대략 10개월 동안 한 30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국내 증시가 많이 하락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근데 2차 양적 완화 시기에서도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온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은 13조 원, 대략 짧은 기간 5개월 동안 13조 원을 순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한 3조 원 가량을 매수한 상황입니다. 그 갭 차이는 한 10조 원 가량이 넘는 상황이고요. 1차와 비교해서는 27조 원이 넘습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 밖에도 서구 유럽에서 신용 등급이 계속 강등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그리고 동남아의 일부 몇 개 국가에서는 계속 신용 등급이 상향 적용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한국 증시는 분명 매력적인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국내 증시에 외국인이 이번 달 들어서 3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상당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또
펀드 환매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투신권을 비롯한 기관 쪽에서 순매도 물량을 또 계속해서 출회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분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 주식형 펀드의 환매는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예, 언제까지 유출되겠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예. 이제 과거 경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수대별 펀드 플로우를 보면은 대략 2,000포인트 이상 구간에서는 좀 여전히 펀드 환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 이제 2차 양적 완화 시기에 비교해 봤을 때 대략 한 3, 4개월 정도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수가 빨리 급하게 올라온 만큼 지금 현재 9월 이후로 주식형 펀드 환매 물량이 1조 8천억 원 가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빨리 올라온 만큼 그만큼 환매 물량도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0포인트에서 지수가 등락을 거듭한다면은 유출 폭도 이제 앞으로는 좀 더 크진 않겠다라는 부분은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양적 완화 시기와 비교해 봤을 때 해당 기간 동안 한 4조 3천억 원 가량이 유출이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단기간 동안 1조 8천억 원이 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대략 1조 원 내외 정도의 금액에서 추가 유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금액은 크지만 기간 자체가 좀 넓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기간의 매물 부담은 차츰 완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조 원 내외라고 한다면 정말 깜짝 놀랄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을 좀 길게 봐야 하기 때문에 기관의 순매도 물량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또 10월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10월에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 그리고 전략을 짜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10월의 이슈는 이제 많은 전략가들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네.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이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호재와 악재가 좀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제 10월 달 들어서는 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할 여지가 좀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통의 결정이 또 한 가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10월이 되니까 이제 추워지죠. 추워지게 되면은 이제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배당주의 어떤 퍼포먼스를 놓고 봤을 때 9월, 10월에 투자했을 때 가장 성과가 높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10월 달이 되면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실적 시즌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실적과 관련된 관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6일이면 이제 미국 대선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선거의 계절에서는 항상 선거 관련주들에 대한 퍼포먼스를 따라가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 선거와 관련해서는 관련주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예, 미국 선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역시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예. 높은데요. 과거에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그 선거 지지 기반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달라졌는데요. 통상 보면은 그 민주당의 어떤 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노조라든지 그리고 헬스케어 쪽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았고요. 네.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에너지라든지 금융과 관련된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퍼포먼스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선거 기분의역과 각 후보들의 정책들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오바마 후보가 만약에 우세하게 된다면은 이번에도 역시 어떤 헬스케어라든지 그 경기 소비재 관련 그리고 IT 관련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업황이 좀 더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두 양 후보의 어떤 그 공통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후보 모두 기업을 살리겠다라는 공통된 그 공약의 그 공통 분모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용을 살리겠다라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어떻게 고용을 살릴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쟁점 사항이 될 수 있는데요. 통상 이제 셰일가스라고 하죠. 셰일가스를 통해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서 어떤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공통된 어떤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돼서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국내 이제 관련 업체들에도 또 한 가지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대증권의 오은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